신부가 사라졌다. 그리고 남겨진 것은 단 하나의 문자뿐이었다. 결혼식장의 웅성거림 속에서 이지혁은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은 듯했다. 사랑 때문이 아니라 필요 때문에 택한 결혼이었지만 단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것이다. 미안하다. 난 지금 그 사람한테 간다라는 문장은 지혁의 가슴을 깊숙이 찔러버렸고 그의 삶은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을 맞이했다. 결혼식이 끝난 뒤 집안은 얼어붙은 공기 속에 잠겼다. 이상철은 신문을 구겨 탁자 위에 내던지며 아들에게 분노를 쏟아냈다. 결혼은 장난이냐? 너는 대체 왜 그렇게 사는 거냐? 김다정은 그 옆에서 눈물을 훔쳤고 조옥래는 손자의 어깨를 잡으며 사람이 한 번 발을 헛디디면 다시 바로 세우면 된다고 달랬다. 그러나 지혁은 그 어떤 말에도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선택이 가족을 욕되게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은호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텼다. 결혼식에서 지혁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았지만 여전히 그의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을 흔들고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지혁이 자신을 밀어냈던 순간이 떠올라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였다. 은호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다시는 흔들리지 말자.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지혁의 이름이 꺼지지 않고 불씨처럼 남아있었다. 박성재는 더 이상 감정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은호를 찾아가 너를 기다린 시간이 너무 길었다. 이제는 내 마음을 받아줬으면 한다고 고백했다. 은호는 고개를 숙였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그 순간 멀리서 지혁이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질투라는 감정이 가슴 깊은 곳에서 치밀어 올랐다. 내가 밀어냈으면서 왜 이렇게 괴로운 거지? 그는 스스로를 원망했다. 지혁은 결국 회사를 그만두고 낡은 원룸으로 들어갔다. 낙하산으로 내려온 본부장이 모든 것을 뒤흔들었고 그는 조직에서 더 이상 설 자리를 잃었다. 자유를 원한다면서 결국 아무것도 가진 게 없구나. 그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바라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술기운에 젖은 목소리로 다 내 잘못이야라고 중얼거렸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은호의 얼굴이 떠올랐다. 한편 지강호는 더욱 깊은 불만에 잠겨 있었다. 공부도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며 가족에게 비교당해온 그는 은호의 존재가 늘 마음의 짐이었다. 성재가 은호에게 다가서는 모습을 본 뒤 그는 분노와 시기심으로 가득 차버렸다. 누나는 언제나 나보다 앞서가. 이제는 금수저까지 손에 넣으려는 거야? 정순이는 아들을 달래려 했지만 지강호는 점점 더 삐뚤어져 갔다. 며칠 후 은호가 카페 문을 닫고 나오던 늦은 밤 지혁이 골목에 서 있었다. 그는 술에 취한 얼굴로 은호에게 다가와 말했다. 은호야, 성재의 마음 받아주지 마. 내가 고백했을 때 왜 그렇게 차갑게 굴었는지 지금 너무 후회된다. 은호는 눈물이 맺혔지만 단호하게 대답했다. 선배, 저 이제 혼자 좋아하는 거 그만하려고요.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아요. 지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가족의 갈등은 더 깊어졌다. 이상철은 사고 소식으로 병원에 실려가는 일을 겪었다. 소식을 들은 지혁은 한 걸음에 달려갔다. 병원 복도에서 마주친 은호의 눈빛은 차갑게 얼어 있었지만 동시에 흔들리고 있었다. 그 순간 지혁은 깨달았다. 내가 잃고 싶지 않은 건 돈도 기회도 아니었어. 은호와 가족이었어. 그러나 이 깨달음이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성재는 점점 더 불안해졌다. 그는 은호의 마음속에 여전히 지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느꼈다. 지혁이 형, 또 내가 은호를 가져갈 거야? 성재의 눈빛은 점점 어두워졌고 우정과 사랑 사이에서 위험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은호 앞에서는 따뜻한 남자였지만 혼자일 때는 질투와 두려움이 뒤섞인 눈빛으로 변했다. 고성희는 이 상황을 가만히 두고 보지 않았다. 그녀는 은호를 직접 만나 차갑게 말했다. 재능은 빚이다. 갚을 방법을 찾아야 한다. 나는 그 방법을 줄 수 있다. 은호는 주저했지만 결국 새로운 기회를 잡았다. 고성희의 도움으로 은호는 디자인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고 이는 그녀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 은호는 가난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준비하게 되었다. 성공은 그녀에게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자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운명은 다시 두 사람을 얽었다. 은호가 맡은 프로젝트의 협력 명단에 지혁의 이름이 있었던 것이다. 회의실에서 마주한 두 사람의 눈빛은 복잡하게 얽혔다. 지혁은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설명한다고 달라질 게 있을까? 은호는 흔들리면서도 전 이제 제 발로 서려고 해요라고 대답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짧았지만 서로의 마음을 깊게 파고들었다. 아직 지워지지 않은 감정이 존재한다는 걸 둘 다 알고 있었다. 이지화는 결혼식당에 발송된 문자에 이상한 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발신 좌표와 시간 기록이 어긋나 있었다. 그는 지혁에게 조심스레 털어놓았다. 형, 누군가 일부러 흔들었을 수도 있어. 신부가 떠난 이유가 형 때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야. 지혁은 믿고 싶지 않았지만 그 말은 마음속 깊은 곳을 뒤흔들었다. 그렇다면 누가 왜? 라는 질문이 지혁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며칠 뒤 은호에게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그날의 문자, 내가 보낸 게 아니다. 발신지는 오래된 건물에서 잡혔다. 은호는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미소를 지었다. 결국 진실은 드러나는구나. 하지만 동시에 이 진실을 누가 쥐고 흔들고 있는지 알 수 없어 두려움도 스며들었다. 지혁은 같은 시간 봉투 안에서 익명의 문서를 보고 있었다. 거기에는 결혼식 날 누군가 내부망을 조작했다는 증거가 담겨 있었다. 그는 종이를 쥔 채 조용히 중얼거렸다. 누가 판을 흔들었든 이제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겠다. 지혁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동시에 사랑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은호는 성공의 길에 올랐지만 여전히 마음속 한자리는 지혁을 향하고 있었다. 성재는 질투와 배신감 속에서 점점 위험한 선택을 향해 나아갔다. 고성희는 또 다른 계략을 꾸미고 있었고 지강호는 욕망과 좌절 속에서 점점 어두운 길로 빠져들었다. 그리고 가족들은 아직도 제자리를 찾지 못했다. 상철은 한숨을 내쉬며 내가 너무 고집을 부려서 아이를 이 지경으로 만든 게 아닐까 자책했고 다정은 아직 늦지 않았다. 다시 일어서면 된다고 위로했다. 수빈은 분노 섞인 목소리로 오빠가 돈 때문에 우리 모두를 실망시켰어라고 소리쳤다. 그러나 그 소리 속에는 여전히 가족을 붙잡고 싶은 마음이 담겨 있었다. 모든 갈등은 점점 더 큰 폭풍을 예고하고 있었다. 사랑과 야망, 가족과 배신, 그리고 숨겨진 진실까지 이 모든 것들이 얽히고 설켜 이제 본격적으로 불타오르려 하고 있었다. 도망간 신부의 비밀, 그리고 숨겨진 손길. 진짜 범인은 누구이며 무너진 우정은 회복될 수 있을까? 사랑과 야망의 수레바퀴 속에서 드디어 진실의 문이 열립니다.